이번 2차 시에는 지식재산의 중요성 정대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먼저 무형자산의 가치정대 현상을 살펴보고 지식재산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지식재산권은 시장에서 독점적인 효력이 있는데 어떻게 작동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지식재산과 같은 그런 무형자산의 가치가 정대하고 있는데 그 현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1세기 오늘날은 컴퓨터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모든 분야에서 정보화가 아주 고도화되고 인공지능 기술, AI 기술이죠. 그리고 사물 인터넷 기술 등 첨단 기술이 산업과 혁신과 그리고 시대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과거 농경사회에서는 우리 땅을 많이 가진 사람이 마을에서 제일 부자였죠. 그리고 근대 산업사회에서는 아주 큰 공장을 소유한 사람이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과거에는 토지, 건물, 자본 등 그 눈에 보이는 유형자산이 경쟁력의 원천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지식정보화 시대에는 지식재산권, 또 기술력 브랜드 가치, 그와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자산이 가치 창출의 핵심으로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가치평가 전문업체인 오션 토모사가 조사를 했는데요. 우리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된 대형 기업 500개의 지수, 그것을 이제 S&P 500 지수라고 하는데 그 S&P 500 지수 중에서 무형 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우리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975년에는 17%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던 것이 2020년에는 90%로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우리 주요 대기업의 총 자산에서 토지, 공장과 같은 유형 자산의 비중이 급격히 줄어들고 특허권, 기술력 등 무형 자산의 비중이 지난 40년간에 무려 3배 이상 증가한 것입니다. 글로벌 시가 총액 상위 10대 기업의 변화를 살펴봐도 무형 자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2010년에는 석유회사인 엑슨모빌, 또 페트로차이나가 1위, 2위를 차지했고 원유, 가스, 은행 등 그런 유형 자산을 기반으로 한 기업들이 대부분 우리 상위 10위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2024년 기준으로 보면은 마이크로소프트사, 애플, 엔비디아가 이제 이렇게 1, 2, 3위를 차지하고 있고 상위 10위 안에 기업들은 대부분 우리 전자, 반도체, 스마트폰 등과 관련된 기업들입니다. 이들은 우리 특허나 브랜드, 저작권 등과 같은 지식재산권을 주로 기반으로 하는 그런 기업들이고 유형자산을 기반 기업에서 무형자산으로 하는 기업들로 대체된 현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브랜드 가치평가 전문업체인 인터브랜드사가 발표한 베스트 글로벌 브랜드를 보아도 우리 이제 1위가 애플, 2위가 마이크로소프트사, 3위가 아마존, 4위가 구글 순으로 이제 모두 첨단 기술과 지식 재산으로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기업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특이한 것은 우리나라의 삼성도 5위를 차지했습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애플, 구글, 테슬라, 삼성전자와 같이 첨단 기술과 지식재산권으로 무장한 기업들이 오늘날 세계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획기적인 첨단 기술은 새로운 발명에 의해서 탄생합니다. 이제 발명을 권리화하고 활용하는 능력이 경쟁력의 원천이 된 것입니다. 여기서 지식재산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은 우리 2011년에 지식재산기본법이 제정되었고 지식재산기본법에 지식재산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의가 좀 복잡합니다만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인간의 지적인 창작물로서 법적 권리가 보장되는 것. 그것을 이제 지식재산권이라고 할 수 있는데 특허권이나 실용신앙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을 이제 산업재산권이라고 하는데 그런 산업재산권과 또 이제 저작권, 그리고 이제 또 영업비밀, 식물신품종 등을 이제 신지식재산권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다 합해서 지식재산권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지식재산권은 무형입니다만은 유형자산과 마찬가지로 법적으로 보호를 받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과 마찬가지로 독점적으로 사용을 하고 또 그걸로 인해서 뭐 수익을 얻고 또 마음대로 이제 양도나 뭐 처분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식재산권의 특성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이제 부동산이나 동산과는 좀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지식재산권은 이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권리이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점유를 할 수는 없고 우리 유형자산, 뭐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이제 들어가서 사는 거고 동산도 자동차 같이 이용을 하는 거죠. 직접 물리적으로 점유를 하는 것인데 지식재산권은 그 권리, 특허권이나 뭐 상표권 이렇게 그 권리를 사용하고 또 다른 사람한테 실시권을 설정한다든지 그런 권리를 독점한다는 측면에서 유형자산하고는 다른 좀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 자동차나 아파트의 경우 또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뭐 자동차는 한 사람, 운전자 또 몇 사람 정도 사는 정도에 불과하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뭐 한 가구나 뭐 많아야 뭐 두세 가구 정도밖에 동시에 사용할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 컴퓨터 프로그램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이 물리적으로 점유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기 때문에 거의 무제한적으로 사용권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지식재산권은 그런 무형의 권리이기 때문에 그 추가적인 생산에 투입되는 비용이 거의 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컴퓨터 프로그램 뭐 하나 더 다운로드 받고 이용한다고 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거의 들지 않겠죠. 또 일반적인 유형자산 같은 경우에는 사용을 하면은 감가상각이라는 게 생기죠. 또 가치도 줄어들 수가 있고 자동차도 뭐 많이 사용하면은 가치가 당연히 떨어지는데 근데 지식재산권은 어떻게 보면 많이 사용하고 많이 볼수록 영화나 음악 같은 그런 저작권들 보면은 뭐 조회수가 엄청 많고 오히려 많이 이용할수록 그 지식재산권의 가치는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과거 제국주의 시대에서는 강대국들이 우리 군대와 무력을 동원해서 총과 칼로 식민지를 개척하는 방식으로 세계를 지배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강대국들과 글로벌 기업들은 물리적인 무력의 행사 없이 독점 배타적인 지식재산권을 우리 창출하고 많이 만들고 그리고 활용해서 세계 각지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또 뭐 이렇게 한편으로 보면은 지식재산권을 후진국 입장에서는 왜 도입을 해서 선진국한테 이렇게 좋은 일을 시키느냐 그런 측면에 볼 수도 있습니다만 오늘날은 세계가 세계화 또 하나의 시장이 되었기 때문에 지식재산권 제도를 도입을 하지 않으면 세계 시장에서 무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의 같은 경우에는 통상압력의 수단으로서 우리 슈퍼 301조라고 들어봤죠. 그런 지식재산권을 보호를 하지 않으면 무역 제재를 통해서 미국과 무역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WTO, 그러니까 세계무역기구라든지 세계 지식재산권 기구 등에 이제 가입을 해야 무역을 할 수 있고 원활하게 이제 다른 나라와 교류를 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 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지식재산권 제도를 도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자국의 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또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식재산권 제도를 도입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국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데 중국이 1970년대까지만 해도 이런 지식재산권 제도를 제대로 도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982년에 이제 특허법을 제정하고
국제 수준의 지식재산권 제도를 도입했는데 오히려 지식재산권 제도를 도입하고 나서 중국이 훨씬 더 발전하게 된 것이죠. 우리 대표적인 이제 지식재산권을 활용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의 반도체 통신장비 기업 퀄컴이라고 들어보셨죠? 퀄컴은 이동통신 방식에 관한 CDMA 특허를 가지고 있는데 이 CDMA 특허를 라이센싱해서 가만히 앉아서 이제 한 해에 10조 원 이상의 로열티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10조 원 엄청난 규모죠.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는 보통 중국의 기술 수준이 아직까지도 이제 낮은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데 최근 중국의 통신 네트워크 장비 업체 화웨이는 2022년 한 해 동안만 7천억 원 이상의 특허로 로열티 수입을 올린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2023년 4월에 우리나라 대법원은 퀄컴이 우리나라 기업들의 이제 특허 갑질을 했다는 이유로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가 1조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해서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1조 원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 그렇게 이제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언론에 엄청 크게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제 과징금의 규모가 1조 원이다. 그것도 뭐 물론 중요합니다만 그것보다도 그 1조 원이 신문 기사에 보면은 거기에 이제 조그만하게 나와 있습니다만은 퀄컴이 2009년부터 한국에서 번 돈 38조 원의 2.7%에 해당하는 금액, 그게 1조 원이죠. 그 1조 원이 38조 원 번 돈의 2.7%에 불과하다는 그 내용이 저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현재도 우리나라 기업들은 퀄컴에 1년에 한 3조 원 이상의 특허 로열티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삼성전자 휴대폰을 살 때마다 또 삼성전자는 팔 때마다 판매가의 4 내지 5%를 특허 로열티로 지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식재산권의 독점적인 효력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재산권, IPR이라고 하는데요. Intellectual Property Right. 지식재산권은 기업 경영에서 먼저 이렇게 좀 공격적인 창과 같은 무기의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허권자는 특허 발명을 실시할,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고 또 특허권을 그래서 이제 허락 없이 침해한 자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허권이 있으면은 독점권으로 자기 기술과 비즈니스를 보호할 수가 있고 또 이제 특허권의 라이선싱, 실시 허락을 통해서 그런 로열티 수입을 올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특허권자가 특허권을 활용을 해서 어떻게 시장을 통제할 수 있고 경쟁력을 확보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그림을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여기 이제 특허권자가 A이고 나머지 C, D, E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동종 업종의 경쟁자들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먼저 이제 특허권자 A사는 A 특허권으로 시장 진입 장벽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B사와 같이 이제 라이벌사들의 시장 진입 자체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C사와 같이 A 특허권자의 허락 없이 특허권을 무단으로 실시하는 기업이 있다고 하면은 그 기업에 대해서는 특허 침해 소송, 그리고 이제 손해배상 소송 등 아까 민사 소송, 그리고 형사 소송까지 걸어서 책임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D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허 로열티를 지급을 하고 그걸 이제 라이센싱이라고 그러죠. 라이센싱을 하여 자기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앞에 이제 삼성전자 같이 그렇게 사업을 할 수는 있는데 D사 같이 이제 특허 로열티를 지급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그 로열티 지급한 만큼 자사의 이익률이 줄어들게 되어 가지고 경쟁력이 좀 떨어지게 되겠죠. 이제 반대로 특허권자는 앉아서 이제 로열티 수입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네 번째 케이스로 E사와 같이 이제 특허권이 없는 경쟁사 입장에서는
새로운 회피 기술을 개발해서 시장에 진입을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별도의 추가 연구 개발 비용이 또 엄청 투입되어 가지고 가격 경쟁력에서 좀 불리하게 되어서 경쟁력이 저하되겠죠. 이처럼 특허권은 시장에서 강력한 무기가 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특허권이 없으면 시장에 진입하기가 원천적으로 어렵게 됩니다. 기업 경영에서 특허권의 확보가 필수인 이유인 것입니다. 역사적인 특허 분쟁의 사례로 또 코닥, 폴라로이드 특허 분쟁 사례를 들 수 있습니다. 좀 오래되었습니다만 1990년 코닥사가 폴라로이드사의 적석 카메라 특허를 침해하여 당시 30억 달러, 당시에 이제 우리 돈으로도 3조 9천억 원의 손해를 봤습니다. 엄청나죠. 지금 계산하면 한 서너 배는 될 것 같은데 엄청 지금 생각해도 상상이 잘 되지 않는 그런 엄청난 액수의 손해를 봤습니다. 이 사건 하나로 코닥은 폴라로이드사에게 9억 2,50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하게 됐고 당시 15억 달러를 투자한 공장의 가동을 중지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700명의 직원이 해고되었고 또 이미 생산된 카메라 1,650만 개를 회수해야 했습니다. 현재 엄청난 양의 지식재산권이 출원 등록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누구나 쉽게 특허 분쟁에 휩쓸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 지식재산권 기구, 즉 와이포라고 하는데 와이포의 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1년에만 2천만 건 이상의 우리 아까 말한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산업재산권이 출원되고 있습니다. 2023년 한 해에 우리나라에서만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산업재산권이 55만 7천 건이 출원되었습니다. 지식재산권을 이제 사전에 확보하고 분쟁에 대비해야 하는 것이 이제 필수인 시대가 된 것입니다. 지식재산권을 라이센싱하여 로열티를 올리고 있는 기업 사례로 앞에 이제 퀄컴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 퀄컴 외에도 또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은 미국의 컴퓨터 정보기기 제조업체 IBM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특허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년 5억 1,4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한 6,200억 원 정도의 특허 로열티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또 이제 미키 마우스로 유명한 월트 디즈니사나 스포츠 용품 업체 나이키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자사의 제조 시설이 없습니다. 제조 시설이 없으면서도 자기의 상표나 그런 캐릭터를 전 세계적으로 라이센싱해서 아주 막대한 그런 로열티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전설의 보물단지 화수분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 화수분은 그 안에 물건을 담아두면은 새끼를 쳐서 그 내용물이 줄어들지 않고 끝도 없이 나온다는 설화상의 단지를 말합니다. 이 유래는 그 진시황 때, 중국 진시황 때 만리장성 있죠. 만리장성을 쌓을 때 그 병사들에게 줄 물을 이제 거기에 산에다가 저장을 하려고 구리로 된 엄청난 큰 이제 단지, 우리 항아리를 만들었는데 그 항아리를 항화수라고 했는데 항화수에서 이제 화수분이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그 항아리가 너무 커가지고 아무리 물을 이렇게 떠먹어도 계속 그 항아리에 물이 남아 있었다고 하는데 거기서 유래된 것이 화수분인데 이 똘똘한 지식재산권은 화수분과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 특허권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특허권의 사용 허락으로 로열티 수입을 끊임없이 창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각자 자기만의 보물단지, 그런 화수분이 하나씩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차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식재산의 중요성 증대. 21세기 지식정보사회에서는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되었습니다. 과거 농업산업사회에서는 토지, 노동, 자본 등 유형자산이 경쟁력의 원천이었지만 오늘날에는 무형자산이 가치 창출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죠. 지식재산 기반 기업들이 시대를 선도함으로써 우수한 지식재산권을 확보한 기업이 세계 시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지식재산권이란 지식이 곧 재산이 될 수 있는 권리,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권을 포함한 산업재산권, 저작권, 영업비밀, 식물 신품종 등을 말합니다.
지식재산권은 물리적 점유가 불가능하고 사용권을 허락하는 권리로서 동시 사용자의 제한이 적습니다. 또한 추가 생산에 드는 한계 비용이 미미하여 높은 로열티 수입 창출이 가능하고 오늘날 강대국들은 독점 배타적인 지식재산권을 활용하여 이익을 확보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지식재산권은 기업 경영에서 공격과 방어를 둘 다 할 수 있었는데요. 공격용 창의 기능으로서 특허권자는 특허 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는 독점 배타권, 특허권으로 기술과 비즈니스 보호 및 시장 경쟁력 확보하는 본질적 기능이 있습니다. 방어용 방패의 기능으로서 엄청난 양의 지재권 출원 등록으로 누구나 분쟁에 쉽게 휩쓸거나 지식재산권의 사전 확보 및 대비로 안정적인 사업을 도모합니다. 그렇다면 특허 분쟁은 왜 방지해야 할까요? 기업은 특허 분쟁에 휩쓸리면 정상적인 사업 활동 곤란해지고 사업이 잘 될수록 피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당연히 손해배상액도 증가하겠죠.